자, 이어서 8번 한번 봅시다. 자, 8번 보면 fx가 이렇게 x는 a라는 곳에서 함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x는 a에서 연속인지 아닌지 모를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에 대해서 자극하는 a 플러스 1이고요. a에 대해서 우극하는 a 마이너스 5입니다. 그래서 이건 두 조건 같을 수가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불연속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fx다라는 것은 x는 a에서 불이야, 맞지? 불연속이지.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가 곱해진 형태는 얘가 의심할 만한 곳이 어딜까? 얘가 연속성을 의심할 만한 곳이 어딜까? 생각을 해보면 fx는 x는 a에서 불연속이라고 했고, 얘도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게 아니라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얘 또한 x는 a에서 불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놈 모두 다 x는 a에서 연속성을 의심해야 되겠구나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진 형태도 x는 a에서의 연속성만 확인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곳에서만 연속이 되게끔 조건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겠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리미트 x는 a에서 자극한 값, 리미트 x는 a에서 우극한 값을 모두 다 fx 곱하기 fx 플러스 5한테 시켜보겠습니다. 그럼 얘도 fx 곱하기 fx 플러스 5한테 시킬 건데 뭐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a에서 자극하니까 x는 a보다 조금 작을 때에 fx한테 시키겠죠. 그럼 여기다가 한번 시켜보면 얘는 a 플러스 1, 그 다음 괄호 안에도 a 플러스 1 플러스 5가 될 것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a에 대해서 우극한 이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a 마이너스 5, 그 다음 a 마이너스 5 플러스 5가 될 것입니다. 그럼 요거는 전개를 했을 때 a제곱 플러스 7a 플러스 6이고요. 요거는 a제곱 빼기 5a입니다. 그럼 이게 두 개 뭐 해줘야 돼? 야, 다 줘야 돼. 그럼 선생님, 왜 함수값은 안 합니까? 연속성은 함수값, 자극한 값, 우극한 값이 다 같아야 연속인 건데 맞죠? 근데 자극한 값이나 함수값이나 똑같기 때문에 자극한 값만 해줘도 함수값은 저절로 포함이 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만 해주면 된다라는 것 정확하게 알고 풀이를 해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거 두 개 같다라고 해버리면 a제곱 날라가고 7a 플러스 6은 마이너스 5a니까 12a는 마이너스 6.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N이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고 그냥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수열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규칙이 나오길 바라야 되겠죠. 규칙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려면 일일이 대입하는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본다. 지금은 A3를 알려줬어요. A1을 알려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A1부터를 난 알고 싶으니까 이 A3란 값을 이용해 A2 그리고 A2 이렇게 A1 이렇게 순서대로 구해볼까? 자, 그럼 n에다가 한번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3는 4 빼기 8분의 A1 4 빼기 8A면 2 A2 분의 1이 될 것이고 얘가 6분의 1이라고 하니 4 빼기 8A2는 6이 됩니다. 따라서 8A2는 마이너스 2 A2는 마이너스 4분의 1이겠네. 그 다음 n에다가 1을 넣어서 또 한번 써보면 A2는 4 빼기 8A1분의 1이 될 것이고 그게 마이너스 4분의 1이란다. 그럼 4 빼기 8A1 이거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A1이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올라가야겠죠. 네, 첫째 항 찾기 위한 목적뿐이었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A1, A2, A3, A4 이렇게 구하면서 어떤 사이클이 있길 바랍니다. 어떤 주기가 되는 이제 반복되는 그런 형태가 있길 바랍니다. 한 가지는 알아둘까요? 이런 문제의 형태에서 어려운 문제 진화가 되면 15번급의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그거랑 이제 비슷한 어떤 원리를 좀 비슷한 걸 좀 연습해서 가야겠죠. 그게 뭐냐면 후항이 되기 위해선 am 플러스 1이 되기 위해선
an의 값을 그 전의 항의 값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an의 값이 어떠한 값으로 반복되는 순간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건 사이클이 도는 게 맞구나라고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는 한번 풀어봅시다. 아마 선생님 진짜 이 문제 안 풀어봤거든요. 이 문제는 아마 그런 주기, 사이클이 분명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좀 위험한 말인가요? 그건 뭐 그렇게 되길 바랄 뿐이죠. 그게 확률이 높은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어떠한 일정하게 뭐 등차 수열처럼 일정하게 아니면 어떠한 뭐 일정하게 비를 가지고 그런 규칙이 꼭 찾아져야 된다라는 거. 노가다로 A25까지는 찾을 수 없다라는 걸 선생님은 선입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n에다가 3을 넣겠습니다. 그럼 얘는 A4는 4 빼기 6 8 곱하기 6분의 1 분의 1이 된 거고 4 빼기 3분의 4분의 1이 된 거고요. 분모 분제 3을 곱해주면 12 빼기 4분의 3 즉 8분의 3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n에다가 4를 넣어준다고 하면 A5는 4 빼기 8A5 A4 바로 할게요. 8분의 3 분의 1 그럼 얘는 계산하면 1이 된다. 끝났다. 안 합니다. 안 해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까 설명한 거란 말이야. 자, 보면 한번 볼게요. 지금 A1이 1이 나왔고 A2가 아까 뭐 나왔냐면 마이너스 4분의 1, A3가 6분의 1, A4가 8분의 3, 그 다음 A5가 1이 나오죠. 자, 그럼 봐봐봐. 우리는 후항이 되기 위해서는 전의 항이 필요하다라고 했지. 근데 1의 값을 가지고 후항을 만드는 게 그 결과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됐어. 그럼 또 1의 값을 가지고 후항을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잖아. 그러면 또 똑같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클 자체가 4개마다 반복이구나 라는 거 또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언제부터 사이클이 이루어지는데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4개씩 계속 묶여 다닌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하는 게 A1부터 A25까지의 합을 구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몇 개마다 반복이라고? 처음부터 4개마다 반복이라고. 그럼 이 25개를 4로 나누면 4, 6에 24, 한 개 남네. 그러면 이렇게 묶어놓은 이 묶음이 총 6개의 묶음이 나올 거고 그 다음 한 개가 남는데 그거는 맨 첫 번째 수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A1부터 A25까지 합을 구하려면 이 하나의 묶음의 합을 구해놓고 거기에다 6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묶음의 합을 구해볼까? 그럼 얘는 1 빼기 4분의 1 플러스 6분의 1 플러스 8분의 3입니다. 그럼 이거는 24분으로 바로 통분합시다. 얘는 24분의 24 마이너스 6 플러스 4 플러스 9가 되겠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알 것 같으니까 조금 속도를 내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24분의 7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7 맞니? 너 계산 안 된 거니? 7 맞죠? 22 아니 잠시만 17입니까? 미안합니다. 17 맞니? 뭐야 22에서 9를 더하면 30이라 미안합니다. 31입니다. 미안합니다. 24분의 31이다. 하나의 묶음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24분의 31이란 묶음이 총 6개가 있게 되는 거고 거기에 마지막 플러스 1까지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4분의 31 플러스 1 4분의 4 그래서 최종 답은 5번이 되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다음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보면 곡선 여기 위에 점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접선이 곡선에서 만나는 점 중 A점이 아닌 점을 B라고 한답니다. 그럼 이런 문제는 솔직히 오랜만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모의고사 기출에서 예전에 나오고 요즘에 안 나온 이유가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유형 자체가 너무 쉬워졌다. 너무 쉽다 이거는. 옛날에는 뭐 이런 게 좀 계산도 연산도 올리 걸리 가끔 하겠지만 사실 이런 게 많이 연습함으로써 크게 어려운 축에 속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좀 후딱 풀어보겠습니다. 자, 항상
접선을 구하려면 접점이 시작입니다. 근데 접점을 알려준 형태가 되는 거고 우리가 여기 A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 그걸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미분해 놓고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죠. 그럼 기울기는 2인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접선은 y는 2에다가 x 플러스 1 빼기 1 그래서 y는 2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접선을 찾아줍니다. 그리고 접선을 찾은 이유가 뭐냐? 다시 한 번 더 이 점의 교점을 찾으려고 요 놈과 요 놈의 교점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이렇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얘는 x 세제곱 빼기 3x 빼기 2는 0이 될 것이고 1, 0, 마 3, 마 2 요렇게 조립제법을 하는데 센스가 있어야 되지. 우리는 이 연립방정식의 근을 이미 두 개나 알고 있어. 왜? 마이너스 1이란 곳에서 x는 마이너스 1이란 곳에서 접한다라고 했잖아. 접한다라고 하면 중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말이 맞는지 보려면 마이너스 1을 생각 없이 이렇게 두 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1, 마 1, 0, 마 1 마 1입니다.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1, 마 2, 2, 0 되죠? 그 다음 또 1, 마 1, 마 2, 2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 그래서 b의 좌표는 2다 x의 좌표가 2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점을 찾은 이유는 적분 구간을 설정하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정적분 문제가 아니네요. 신기하네요. 맞죠? 정적분 문제가 아니구나. 그럼 이거를 뭐로 하고 밑변으로 하고 P는 이 사이를 움직이고 있는데 그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게끔 그러면 나는 분명 A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 B의 좌표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뭐 아무 접선에 대입할까요? 2, 5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선분 AB가 밑변 취급을 당한다고 하면 밑변은 뭐다? 일정하다. 밑변은 픽스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분 AB의 거리를 구한다고 하면 얘는 9 플러스 36, 3루트 5가 된다라고 픽스를 시켜놓고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뭐를 해줘야 돼? 높이가 최대가 돼줘야 돼. 그럼 높이가 언제 최대니? 이 밑변의 직선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의 점이 가장 높이를 크게 만드는 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난 이걸 그대로 평행 이동한 거잖아. 얘 기울기가 아까 2였잖아.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 중에서 기울기가 2인 거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한번 찾아봅시다. 알겠나? 그럼 얘는 P의 좌표는 몰라. t, 라고 잡겠습니다. t, t 세제곱 빼기 t 빼기 1로 잡을게요. 그리고 나서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아까 이거 미분한 거 있지? 거기다 t를 대입해주면 그 t라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뭐가 되길 원한대? 2가 되길 원한대. 그럼 t제곱은 뭐다? 1이다. 그럼 t는 뭐다? 풀마 1입니다. 근데 t는 아까 접선의 기울기가 2였던 거 요 기억나지? 요곳에서 있었지. 근데 그것 외에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는 점 중에서니까 이번엔 t 값은 1로 인정을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높이가 최대가 되게끔 하는 그 점 P는 1,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뭘 찾을 수 있어? P의 좌표를 찾게 되면 우린 높이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높이의 취급은 뭡니까? 직선 직선 AB 여기 2x 빼기 y 플러스 1은 0 직선 있지? 그 다음 P 여기 1, 마이너스 1 찾았죠? 그럼 그거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요게 높이가 되는 것입니다. 됐죠? 뭐 사실 사선 공식 아는 사람도 있겠죠? 사선 공식은 뭐 따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선 공식을 취급하진 않겠습니다. 그럼 얘는 요놈과 요놈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루트 4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다음에 2 플러스 1 플러스 1. 그래서 얘는 루트 5분의 4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우리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아까 뭐였게? 3루트 5요. 그 다음에 높이는요. 루트 5분의 4요. 그래서 이렇게 약분시키고 이렇게 약분시키게 되면 6이라는 최종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11번부터는 다음 영상